Кореи президента Муна. Пожалуйста.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부산 감천항에 가면 러시아 배가 수산물을 싣고 들어옵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어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헐렙과 발효 요구르트 깨삐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제정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는 극동 시베리아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빛이 밝아오는 곳 동쪽의 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극동은 여전히 잠재력이 가득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예외 기빈 여러분, 이곳 극동 지역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선조들이 개척했고 한국의 선조들이 찾아와 함께 살아온 터전입니다.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울창한 숲과 꿈틀거리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 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 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극동과 살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 문학에서도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명희는 연해주에 살면서 이곳의 삶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의 문학비가 지금 극동연방대학 악사코버스카야 박물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래되고도 깊은 양국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 지역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간 공통의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 나는 한국에서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곳 마린스키 극장에서도 세계 최고의 러시아 발레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린스키 극동극장을 통해 신동방 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님의 깊은 의지를 느낍니다. 나 또한 극동 지역을 포함한 북방 지역과의 경제 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 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극동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신동방 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북방 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해운 협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국제해운의 환경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루비노항의 개발과 맞물려 한국의 조선산업이 결합한다면 북극 항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신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최근 6년간 발주된 대형 LNG 선박의 64%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하여 한 척을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쇄빙 LNG 운반선입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님은 이 쇄빙 LNG 운반선의 명명식에 참석해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해운이 갈 길을 밝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배는 이미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의 충남 보령항까지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남방 항로에 비해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이 무려 3분의 1이나 절감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큰 변화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유조선도 러시아로부터 수주했습니다. 국제해운을 친환경해운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쇄빙 LNG 운반선과 LNG 연료 유조선은 세계가 러시아의 LNG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러시아 가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러시아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쩌배쩌다 조선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기빈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하여 한국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국가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나는 양국 간 지방협력 포럼도 내년부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양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소상공인 간의 실질 협력과 인적 교류도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은 보다 견고하고 영속적인 북방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광역 두만 개발 계획 같은 다자간 협력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기민 여러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유라시아 지역과 동북아, 아태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극동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수요도 매우 큽니다. 푸틴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러시아 내
기업 활동 여건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 9개의 다리는 앞에서 말한 조선, 항만, 북극 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출도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도 함께합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종 황제의 특사 이준이 이 열차를 탔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이 이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우리 철도와 TSR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력 협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에 러시아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 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처럼 동북아 경제 공동체와 다자 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와 다자 안보 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설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농업 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해 있고 러시아 농업의 기술 지원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물류 가공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루어질 수산 분야의 협력은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9개의 다리는 미래를 향한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한국 기업은 그동안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 수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오 자동차는 7년 전 현대차의 상트 공장 투자의 결실로 러시아 부품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은 극동 지역의 대형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기업의 금융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묵묵히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든다면 양국 기업 간의 깊은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농업,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야 사업, 폐결물과 관련한 친환경 사업, 호텔 리조트 개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들이 극동 지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에서도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에서 이번 동방경제포럼의 주제처럼 동방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극동 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 예외 기빈 여러분, 며칠 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국제적 제재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동참해 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내년 2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전통적으로 동계스포츠의 강국이고 직전 소치 동계올림픽을 주최한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아주시길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평소 스키와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에 와주시면 자연스럽게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연이어 주최한 호스트 국가들로서 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ay I now call upon the President of Mongolia. President. 들이 찾아와 함께 살아온 터전입니다.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울창한 숲과 꿈틀거리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 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극동과 살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 문학에서도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명희는 연해주에 살면서 이곳의 삶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의 문학비가 지금 극동연방대학 악사코버스카야 박물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래되고도 깊은 양국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 지역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간 공통의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 나는 한국에서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곳 마린스키 극장에서도 세계 최고의 러시아 발레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린스키 극동극장을 통해 신동방 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님의 깊은 의지를 느낍니다. 나 또한 극동 지역을 포함한 북방 지역과의 경제 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 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극동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신동방 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북방 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해운 협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국제해운의 환경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루비노 항의 개발과 맞물려 한국의 조선산업이 결합한다면 북극 항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신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최근 6년간 발주된 대형 LNG 선박의 64%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하여 한 척을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쇄빙 LNG 운반선입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님은 이 쇄빙 LNG 운반선의 명명식에 참석해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해운이 갈 길을 밝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배는 Корея, президента Муна. Пожалуйста.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부산 감천항에 가면 러시아 배가 수산물을 싣고 들어옵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어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헐렙과 발효 요구르트 깨삐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제정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는 극동 시베리아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빛이 밝아오는 곳 동쪽의 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극동은 여전히 잠재력이 가득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예배 기빈 여러분, 이곳 극동 지역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선조들이 개척했고 한국의 선조들이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의 충남 보령항까지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남방 항로에 비해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이 무려 3분의 1이나 절감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큰 변화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유조선도 러시아로부터 수주했습니다.
국제해운을 친환경해운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쇠빙 LNG 운반선과 LNG 연료 유조선은 세계가 러시아의 LNG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러시아 가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러시아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쩌베저다 조선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기빈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하여